평소에 디즈니 영화들을 즐겨보시나요? 참신한 소재, 재밌는 스토리, 그리고 감동적인 노래들로 넘치는 디즈니 영화들은 남녀노소 연령 불문 누구나 즐겨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러한 창작물들이 어쩌면 순수하게 디즈니 측에서 나온 결과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즈니의 표절 사례 7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업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은 물론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도 오를 만큼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였습니다. 업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수천 개의 풍선으로 이사를 떠나는 참신한 소재를 표현했는데요. 문제는 업이 개봉하기 전 2005년에 이미 어버브 댄 비욘드라는 업과 굉장히 유사한 영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프랑스 영화에서는 한 할머니가 재개발 중인 도시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퇴거 명령을 받은 이 할머니는 평범하게 이사를 떠나는 대신 거대한 풍선을 이용해 하늘로 이사를 떠납니다. 거대한 풍선이 수천 개의 풍선으로 바뀐 점만 빼면 전체적인 스토리는 굉장히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겨울왕국. 이번에는 겨울만 되면 생각나는 작품 겨울왕국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나 컨셉, 영화의 노래들 역시 감명 깊었기에 겨울왕국의 흥행은 당연했습니다. 감초 역할을 한 올라프와 스벤 역시 영화의 흥행에 큰 도움을 줬었는데요. 영화의 보너스 컷 중 올라프가 자신의 당근코를 얼음판 위에 떨어뜨리고 먹성 좋은 스벤과 당근 사수기를 버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웃게 해줬던 이 장면은 사실 단편 애니메이션 더 스노우맨이라는 작품에서 따온 아이디어였습니다. 두 작품의 유일한 다른 점이라면 더 스노우맨은 토끼, 겨울왕국은 스벤과 대결한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떨어뜨린 당근코를 향해 얼음판 위에서 대결을 펼치는 것은 물론 당근을 손에 얻었지만 마지막엔 눈사람에게 건네주는 엔딩 역시 동일했습니다. 더 스노우맨의 감독은 디즈니를 고소했고 디즈니 측은 우연일 뿐 절대 표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소송 기각을 받아들이지 않자 디즈니는 결국 합의금을 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캐러비안의 해적. 아니, 캐러비안의 해적은 놀이기구에서 따온 영화 아닌가? 근데 무슨...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죠? 근데 사실 영화의 많은 컨셉은 비디오 게임 몽키 아일랜드에서 따왔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생김새 및 특징도 비슷하고 배경이나 배의 모양, 부두교에 심취한 여자 등 많은 컨셉이 겹쳤습니다. 사실 게임 몽키 아일랜드 역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취소됐었습니다. 근데 그 후 몽키 아일랜드 애니메이션 팀에 있던 한 작가가 캐러비안의 해적 작가팀에 투입됩니다. 아마 예전 이 아이디어를 영화에 반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은 소녀의 머릿속을 주제로 한 영화였습니다. 소녀가 느끼는 감정들은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5명의 캐릭터들에 의해 일어난다는 재밌는 소재였는데요. 이 영화가 개봉한 후 심리학자 드니스 데니얼스는 이런 소재를 자신이 옛날에 디즈니에 제시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드니스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무드스터라는 제목의 TV 시리즈였고 제작에 실패하자 어린이 교육용 장난감으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캐릭터들만 봐도 많은 컨셉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기에 드니스의 주장에도 공감이 갑니다. 드니스는 이 문제로 디즈니에 소송을 걸었고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라이온킹. 디즈니의 대표작 중 하나인 라이온킹은 옛날부터 일본 애니메이션 밀림의 왕자 레오를 베꼈다는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라인, 사자 가족이라는 컨셉, 눈의 흉터까지 똑같은 악당 사자 등 많은 점이 비슷했고 악당들의 부하들 역시 하이에나로 동일했습니다. 디즈니는 우연히 일치일 뿐 제작진들은 그 만화 자체를 모른다고 부정했지만 따로 인터뷰를 해보니 주요 제작진 반 정도가 밀림의 왕자 레오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물론 조감독 로저 앨리스는 레오가 방영될 때 일본에 거주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대표 애니메이션 심슨에서도 라이온킹의 표절 사건을 비꼬는 장면이 나오는 등 미국에서도 표절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아틀란티스, 잃어버린 제국. 디즈니표 액션 모험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아틀란티스는 기존의 디즈니 애니메이션들과는 다른 성향을 가진 영화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쩌면 새로운 시도보다는 다른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2001년에 개봉했지만 1990년에 나온 일본 애니메이션 나디아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등장 인물들만 봐도 닮은 점이 많은데요. 동그란 안경을 쓴 주인공, 신비한 보석을 가지고 있는 여주인공, 뿐만 아니라 코수염을 기른 중이 등등 많이 유사했습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의 성향 역시 비슷했고 신비한 힘을 노리는 악당들에 대적한다는 내용 역시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쥘 베른의 해저 이만리를 모티브를 삼아 만든 작품이라고 하네요. 인어공주. 마지막은 디즈니 클래식 중 하나인 인어공주입니다. 이번 건은 좀 다른 상황인데요. 영화의 스토리나 장면이 아닌 삽입곡을 표절한 사건입니다. 인어공주의 대표곡 중 하나인 파트 오브 유어 월드를 감상해 보실까요?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이 곡은 인어공주의 심정을 잘 표현한 곡이었는데요. 사실 곡의 메시지나 분위기, 그리고 멜로디까지 이미 쓰였었습니다. 여기 1986년에 개봉한 흡혈식물 대소동에 나오는 곡입니다. Somewhere that's green. 어떤가요? 많이 비슷하죠? 사실 두 곡의 작곡가는 동일 인물이며 인터뷰를 통해 곡을 재사용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작곡가기에 표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논란을 일으키기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